휘발유 이렇게 제 방식이 어떤 브라운가스죠. 브라운가스는 원래 그 수소 2, 산소 1인데 여기서는 굳이 거기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고 수소 1, 산소 10도 됩니다. 수소 1, 산소 7도 되고 수소 2, 산소 8도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낸 사실인데 수소나 산소의 이렇게 연료를 또는 휘발유나 산소를 이렇게 반응을 시켜갖고 자동차 폭발 행정이다 또는 비행체에서 썼다 그랬을 때 온도를 높였을 때 훨씬 더 같은 연료를 대비해서 항속거리나 파워가 틀려진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온도를 높이는 공간, 산소 같은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제 저 한 가지 추가로 그러면 수소 10, 산소 1 그러면 그래 좀 덜 타는 산소가 부족함으로 덜 타게 되는 약간 불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고 완전 연소를 하려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수소 1, 산소 2, 수소 이렇게 산소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면 그것도 이제 온도가 약간 올라간 온도를 너무 차가우면 그것이 이제 불완전 연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연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산소를 오래 브라운가스가 대중화되지 못하는 것에는 폭발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뭐 자동차다 아니면 이렇게 배다 아니면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거기다 수소, 산소를 연료통을 따로 두고 쓸 분량만 딱 그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소, 산소를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쓸 분량만 섞어 가지고 곧바로 각 연소실 필요한 연소실로 보낸다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산소의 비율을 높이면 보다 높은 폭발력과 보다 높은 고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수소와 산소 양을 원래 이제 변속기를 없애가지고 제 방식은 이제 변속기 같은 건 뭐 이렇게 비행체다, 자동차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배 같은 것들도 그렇고 변속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속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편 동영상에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의 개수를 가지고 그 전기양을 결정해서 전기양을 뭐 배터리가 8개다 그러면 그중 한 개만 쓰면 된다 조속으로 약간 중속이면 2개나 3개 또 고속이면 5개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하나의 배터리 안에 20개의 어떤 작은 배터리 셀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각 200씩의 공급 하나의 배터리가 200의 전기를 공급한다 했을 때 10씩이잖아요. 그러면 5개만 쓰면 50만 공급할 수 있고 3개만 쓰면 30만 작은 하나의 배터리 안에서 20개의 연합체로서 하나의 배터리를 구성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중에 그걸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모든 전기양을 통제하시면 제 방식이 되신다는 거죠. 한정 같은 데서도 그걸로 이제 전압을 틀리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전류양을 필요한 것 많이 필요한 것은 많이 보내고 적게 필요한 건 적게 보내는 이 방식이에요. 로봇 같은 것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그 배터리 전류양을 결정해서 속도를 조절할 때 변속기를 쓸 수도 있어요. 변속기를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전류양을 결정해서 그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굳이 변속기라는 부품이 필요할까요? 자동차 값도 엄청 싸지겠죠. 변속기에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필요하게 그렇죠. 단계를 축소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 또는 연료양을 통제할 수 있다. 연료양을 변속기를 없애서 연료양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줄까? 그럼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은 노즐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노즐을 통해서 속도를 가령 이렇게 노즐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 연료양을 정확히 통제를 해가지고 그만큼만 화목난로에 펠럿의 양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료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그러면 수소나 산소의 양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탱크를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그맣게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 구조가 아닙니다. 노즐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정확히
통제를 하면 그만큼의 정확한 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료양은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연료양을 가지고 속도를 마음대로 뭐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할 수도 있고 5단계만 할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또는 뭐 LG 현재 쓰고 있는 LPG 가스 산소 또는 비행체에서 항공유 산소 이렇게 따로따로 그 연료를 산소하고 휘발유를 따로 보관을 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요. 필요한 양만큼 섞어서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각 연소실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제가 그렇죠. 최초로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제 기술 뭐 팬티 하나에 딱 구멍 뚫어놓고 전세계 특허 맞듯이 너무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제 의학도 그렇지만 제 의학도 너무 쉬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처음에는 복잡하게 했는데 점차 단순히 이렇게 의학 기술이 이제 치료 기술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 자신처럼 늘어날수록 그것이 단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 기술도 거의 대부분 단순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그렇죠. 자동차에도 이런 방식, 뭐 이렇게 비행체 또는 뭐 그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방식을 쓸 수 있고요. 모든 산업기계에도 이런 방식을 연료를 양을 결정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산업기계 같은 거 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할 수 있어요.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소가 이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수소 산소를 반응을 시켜 가지고 연료로 이렇게 그것을 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비행체에다 그랬을 때 좀 더 높은 그 파워를 추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라늄 분말을 조금 넣어주는 우라늄 가루 분말을 넣어가지고 수소산소가 먼저 1차적으로 태워지고 높은 고온이 형성되면 우라늄 분말을 넣어서 방사능 문제가 별로 없는 높은 고온이 있어야지 우라늄 완전히 타죠. 우라늄이 어떤 탈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각 연소실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따라서 우라늄 분말이 많이 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적게 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엔진에서 우라늄 분말이 넣는다 할지라도 많이 탈까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비행체 정도면 그렇게 수소산소를 먼저 1차적으로 태워서 높은 고온을 형성하고 우라늄 분말을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연소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모든 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탄 발전 아니면 가스 발전, 그 다음에 발전 회사들 있잖아요.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럴 때도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것을 태우는 그런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통해서 만약 증기 발전 방식으로 하신다. 물을 데워서 그러면 큰 물을 데우기보다 물을 100톤이다 그러면 그걸 1톤씩으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물이 금방 빨리 끓는단 말이에요. 그걸 한 군데로 모아주는 방식. 작은 솥에다가 끓여서 한 군데로 모아져서 100톤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증기 발전이었을 때 작은 솥을 나눠서 이렇게 끓여주면 빨리 끓는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선택해서 석탄 또는 가스 발전, 기타의 증기 발전, 이렇게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그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소 산소를 이렇게 태워서 자동차 폭발 행정식으로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돌리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100m 정도 했다가 합시다. 회전축을 길이가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놔요. 그 다음에 그 위를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또는 두께가 같아도 괜찮아요. 두께가 틀린 게 더 파워가 셉니다.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여러 겹으로 해요. 회사에서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나 그것을 감싸놔요. 그러고 나서 이게 수소산소를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리면 거기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 전기를 뽑아낼 때 전기선도 전기 생산되면 전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하나의 전선 피부관의 구리선들이
서로 두께가 이렇게 틀린 구리선들이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런 전기선을 통해서 받아들여야지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훨씬 많은 전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산소만이 아니라 석유가 이제 값이 이제 엄청 폭락을 하거나 그런 많은 남한 도는 나라에서는 휘발유 산소, 항공유 산소 아니면 뭐 경유 산소 이렇게 해서 등유 산소 해도 되고요. 회전축만 자동차 회전축만 더 회전축 100m짜리 200m짜리도 될 수 있고요. 회전축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트레일러 같은 데도 싣고 다녀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는 전기 만약에 내가 10을 들여서 전기 15를 생산한다 그랬을 때 풍력 발전의 바닷가 같은 데서 풍력 발전 이런 풍력이 좋잖아요. 또는 수력 발전 바닷가 물을 5m 폭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때 물레 방아식으로 회전축은 이제 거기 서로 굵기가 틀린 물레 방아 회전축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깔아놓고 위에는 이제 거기 뭡니까 저기 이제 연구자석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이 여러 겹을 이렇게 겹쳐놔 가지고 전기 발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가령 뭐 이렇게 물을 끌어들인다는 건 바닷가에서 5m짜리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론적으로 꾸불꾸불하게 하셔도 되고요. 바닷가 물을 5m 정도로 해가지고 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뚝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물을 꾸불꾸불 하셔도 돼요. 바닷가에 물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발전하고 높이를 좀 틀리게 하셔야 되겠죠. 흐르게 하기 위해서 물살이 거세게 하려면 좀 더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수력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물레방아식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회전축을 돌려주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되니까 물레방아식으로 하고 여기서도 전기를 생산된 전기는 전선 표복 안에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의 여러 개의 결합 이걸 통해서 해야지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바닷가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물레방아식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설치해서 저는 이런 그 물레방아를 수력 발전을 바닷가에 수력 발전할 때도 한 5m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약간 바람기비처럼 돌아가는 그런 바닷가의 풍력 발전은 사람이 교체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고장도 잘 나고 바닷가다 보니까. 그러나 이 5m 정도 이런 그 수력 발전 물레방아식에 이거는 가서 하나 멈추고 그냥 가서 고치면 되거든요. 구조가 단순해서 고장도 안 나요. 물레방아식 교체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풍력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바람예비처럼 저거는 헬리콥터로 설치하나 그 생각 들었거든요. 헬리콥터로 배보다 배꼽이 되고 1년 전기비 다 나가겠다 한번 고장나면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도 그걸 설치하는데도 돈 엄청난 수십억 들겠죠. 이거는 값이 얼마 안 든단 말이에요. 바닷가 5m 정도나 2m, 3m 원하는 대로 하세요. 10m 이렇게 해서 바닷가에 물을 끌어들여서 물레방아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 바닷가에 풍력이 세잖아요. 섬 같은 데도 그렇고 섬에는 무인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풍력 발전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풍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풍력 발전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배터리에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에다 전력 충전해서 갖고 오면 되겠죠. 또는 달리는 자동차에다가 뭐 내연기관차든 뭐 전기차든 회전축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거기에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감아놓으면 돌아가기만 하면 전기 생산해 거기서 전기를 달리면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이디어가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저 방식의 어떤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이런 금속판에다가 이거 금속 구리판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중소 구리 알갱이들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나노 구조로 아주 작은 크기로도 되고요. 그래서 대중소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전기를 역동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이제 금속 용액을 여기다가 덮어가지고 금속 판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전기를 축적하는 전기 배터리가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MLCC 기술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장점은 이제 발열에 있어서 강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금속판으로 만들어서 절연 구조와 더불어서 수십 장을 겹쳐 놓는 식으로 하면 그렇죠. 수백 장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슈퍼 카패시터도 되는 동시에 배터리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런 알갱이들을 하나의 전선 필보관의 구리선의 굵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었듯이 이 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검은색 칠해서 태양 전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방송국 반사판 수십 장을 여기다가 햇빛을 집중을 시켜놓고 전력을 걸어줘요. 전력을 걸어주면 이게 전리층이 햇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여기 햇빛과 이것은 서로 파동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파동적인 전기를 여기 안에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속판 안에서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이렇게 전기선을 깔아 여기서 연결을 해놓고 거기다 전력을 걸어주면 빛이 유도되어서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는 아주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안에도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 웨어러블 기기 안에서도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도 전기를 축적하는 배터리로 슈퍼카패시터나 배터리를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의 전기 흐르시잖아요. 물의 전기가 금속에도 전기 흐르면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서 감전돼요. 지금 전기가 축적된다는 겁니까? 축적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도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속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같은 금속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서 다른 금속은 이게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갖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금속을 하시는 게 나아요. 구리가 제일 날 수도 있고요. 알루미늄도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액체 배터리를 말씀드려요. 물에다 전기 흘리면 이게 감전사가 많이 나요. 물에서 전기 흘려갖고 바바박거리면 다 알 텐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기 뱀장어도 그렇고 전기를 물에다가 흘려놓으면 모르니까 감전사 당하는 거거든요. 작업자들이. 그러면 물에다가 전기가 축적돼 있다는 겁니까? 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물에다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럼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 서로 이렇게 대중소다 그럼 틀린 구리 알갱이 숫자들을 많이 잔뜩 넣어주면은 액체 배터리가 되겠네요. 그것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 금속 배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속 배터리도 그렇고 액체 배터리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눠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 배터리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연 배터리를 만드실 때 흑연 코쿠스 인조 흑연에 있어서나 천연 흑연에 있어서 특히 인조 흑연에 있어서 그 가루를 대중소라고 이렇게 서로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코쿠스를 가공을 해놓고 그걸로 이제 응극제를 만드시면은 응극제 파워가 엄청 좋아집니다. 리튬이온도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뼈대 부분은 약간 흑연 구조를 어떻게 가루 중에서 이렇게 대짜리 큰 걸로 뼈대를 구성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뼈대는 그걸로 구성을 하면 보다 더 많은 밀집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흑연 이렇게 응극제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이런 배터리에서 전해질이 있잖아요. 전해질이 있으면 서로 전해질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전해질이 지금은 전해질 통로가 따로 없어서 이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해질을 차라리 이런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을 흐르게 하자라는 제 아닙니다. 그러면 외부의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출렁거리는 게 덜하고요. 이런 통로 안에서 출렁거려 봤자죠. 그래서 이렇게
싸주는 구조. 유선 여기서 이렇게 전해질이 영역이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리튬이온 정도가 되겠죠. 원래 리튬이온 통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유선형 구조로 해서 이렇게 싸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높여내주고 이걸 몇 개를 둘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그 안에 전고체 배터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전해질 용액을 그냥 개방시키지 않고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면은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전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런 통로가 없이 전해진 용량 그냥 물이잖아요. 출렁거리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과전압, 과전류 원인이 되는 거죠. 전기차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탄소 섬유 같은 거를 아크릴로 만드셔. 아크릴로 만드는 것보다 합성 섬유 나일론으로 탄소 섬유를 만드시면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